치열한 접전을 통해서 김용현 선수 생각보다 좀 마지막 섹터 가까우면 조금 자, 느려졌어요. 김용현 선수가 지금 문제가 차량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왜 이렇게 느려졌죠? 속도가 떨어졌어요. 이제 김용현 선수의 차량이 열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관리가 잘 네. 되다가 마지막 랩에 이게 위험합니다. 뭡니까? 자, 지금 위험한 상황. 자, 이상한 마지막까지 한번 인코스로.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자, 이제 코너 3개 남았어요. 3개 속도가 많이 남았어요. 떨어졌어요. 자, 김용현 선수. 자, 육아 남았. 기록이 다 들어있다. 내려졌어. 마지막 두 배. 6분 들어졌어. 두 배. 됐다. 두 배. 자, 이서영 계속해서 인코스로 계속 돌아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서영 선수는 약간 스피드를. 자, 김용현이 마지막 두 배. 거리가 끝나. 한명 뛰어서 이끌거든. 하지만 남은 랩이 자, 다시 한번 속도로 김용현. 이서영. 자, 마지막까지. 이서영. 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제가 드디어 3등 전문 선수라는 별명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선에서는 정말이지 아슬아슬하게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평균 정도 나와지고 있는데 이서영 선수 드디어 현재복 선수의 기록을 눌렀네요. 2분 12초 333. 예. 네, 자, 결국 88번 이서영 선수 2분 12초 333 결국 19명의 드라이버 중 가장 빠른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비록 예선이지만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나 기분 좋은 일이었다니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더군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선 1위를 차지한 피커볼 레이싱팀 이서영 선수.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무덥기는 한데 예선 1등 해가지고 전혀 뭐 덥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땀은 흘리고 있지만 네, 마음만큼은 굉장히 시원한 상황입니다. 이번 용인 3라운드에서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치러진 경기인지라 드라이버도 지칠 대로 지치고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계속되는 폭염 속에 차도 정말 힘들어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레이스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전 용인 예선 때는 4위를 했고 2전 영암 예선 때는 3위를 했습니다.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한다고 해서 과연 3전 용인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니까 답은 당연히도 아니오가 나오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뒤져가며 공부하고 해외 레이스 영상들을 보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더블 에이펙스였습니다. 이런 헤어핀 코너에서의 전통적인 라인은 레이트 에이펙스입니다. 코너 뒤로 이어지는 스트레이트 구간이 길기 때문에 레이트 에이펙스를 적절하게 찍으면 빠르게 가속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 더 적용해 볼 법한 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더블 에이펙스입니다. 하나의 코너에서 에이펙스를 2개를 찍는다 해서 더블 에이펙스라 부르는데 이런 식의 라인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정석적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코너링의 속도가 낮기 때문에 느릴 것처럼 보이지만 코너의 진입과 탈출 시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F1 선수들도 곧잘 쓰는 라인이기도 한데 이 방법이 M4라는 차량에 어울릴 것인지 그리고 또 용인 스피드웨이의 헤어핀 코너에 적용할 만한 것인지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기에 실험적인 주행을 여러 번 거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데이터상으로 비교해본 결과 더블 에이펙스가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이 라인을 적용해 주행을 했습니다. 레디얼 타이어는 타이어의 특성상 첫 번째 랩에서 가장 좋은 랩 타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실수 없이 똑같이 탄다 한들 두 번째 시도가 첫 번째 시도보다 더 빠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선전에서는
첫 번째 시도에서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두 번째 어택을 감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선 1위를 하고 있던 현재복 선수와의 격차는 고작 0.03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기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다행히도 실수 없이 주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록은 줄어들었고 약 0.2초 차이로 예선 1위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복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선수였습니다. 예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코스인을 해서 2차 어택을 감행하더군요. 예선 1위를 다시 뺏기려나 조마조마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랩타임을 줄이는 데까지는 성공은 했지만 약 0.05초 정도 저보다 느린 랩타임을 기록해 결국엔 제가 예선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퍼 6000 클래스와 ASA GT 클래스는 빠른 드라이버들에게 무게를 실어 핸디캡을 줍니다. 하지만 M 클래스는 이와 다르게 예선 기록에 가산초를 더해 핸디캡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지난 라운드에 3위를 했기 때문에 약 1.3초의 가산초를 받아 예선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스피드웨이는 추월할 만한 코너가 거의 없는 코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월해 나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앞에 있는 선수들의 페이스가 저보다 약 0.5초 이상 느리기 때문에 뒤에 바짝부터 압박을 가한다면 분명 저에게도 추월 찬스가 올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빨간불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스타트! 앞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다행히도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 앞에 있는 선수는 김효겸 선수뿐이었습니다. 자, 5초 전 사인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들어왔고요. BMW M 클래스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신윤재 선수 스타트가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김유겸 선수가 앞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첫 번째 코너. 네, 아쉽게도 신윤재 선수 뒤쪽으로 빠지면서 순위권을 많이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네, 지금 날이 워낙 더웠던 탓에 엔진이나 미션에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RPM을 최대치로 쓰지 않고 약 6,700, 800 RPM 정도만 사용하면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효겸 선수의 페이스가 그리 빠르지 않아 계속해서 뒤를 물고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틈이 보일 때마다 압박을 위한 모션을 취했는데 이대로만 간다면 분명히 기회가 생길 것이라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고는 없어 보이고요. 살짝 스피드했다가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복귀한 모습이고요. 자, 1, 2위를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엔트리 넘버 6번 김유겸 선수와 그리고 이서영 선수의 모습 계속 붙여지고요. 이서영 선수가 김유겸 선수 뒤쪽으로 앉아있습니다. 뒤를 노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서영. 하지만 지금 긴 가속 구간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제 막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이제 막 두 번째 랩을 돌고 있을 뿐인데 엔진과의 경기를 이겼어! 사고 안 나가! 사고 안 나가! 엔진과의 경고등 들어왔어! 갑자기 엔진과의 경고등과 함께 각종 경고등이 난무하면서 출력 제한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과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BMW M이니까 다여섯 바퀴는 버텨주겠지라고 어림짐작했던 것이 저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레이스를 시작한 지 단 3분여 만에 엔진이 버티지 못하고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M에 대한 배신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레이스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고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해 페이스를 낮췄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보며
초조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빠른데 이대로만 가면 추월 찬스는 반드시 올 텐데 엔진 트러블로 인해 쫓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뒤따라오는 차들도 저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저를 추월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RPM을 낮게 쓰고 간격을 어느 정도 벌려 주행하면서 최대한 엔진 냉각에 집중한 후에 경기 후반부에 가서 승부수를 띄우는 전략 말이죠. 어느덧 경기가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3위와의 격차를 꽤나 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쿨링도 어느 정도 되었고 한 번 더 승부수를 띄워볼 때가 된 것 같아 아주 조금 더 페이스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총 12바퀴 중에서 9바퀴쯤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DSC 꺼졌어요. 꺼졌어? 네, DSC 들어와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지만 다시 한번 간격을 좁히자마자 문제가 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문제로 말이죠. 자세 제어 장치가 강제로 켜지고 코너링 중에 브레이크 개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경고등이 다시 한번 난무하면서 정상적인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엔진 리스판스는 이피션트 모드로 바뀌어버리고 서스펜션도 컴포트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M이 이 정도 스트레스도 버티지 못하는 차였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M2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보고 DSC 버튼을 계속해서 조작해봤지만 무의미했습니다. 남은 랩을 DSC가 켜진 상태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라스트 랩 사인을 받고 마지막 바퀴 주행을 하던 그때 단 4개의 코너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김효겸 선수의 차량이 확연히 느려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배! 6분 느려졌어. 세배! 나와 똑같은 트러블이 생긴 건가? 정말 마지막으로 4개 주어진 기회인가 싶어 있는 힘껏 쫓았지만 남은 코너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한 바퀴만 더 있었더라도 추월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이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결승전 피니시 라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을 통해서 김효겸 선수 생각보다 좀 마지막 섹터 가까우면 자, 조금 김효겸 선수가 왜 지금 문제가 차량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왜 이렇게 늦었죠? 또 까먹었어요. 이제 김효겸 선수의 차량이 열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관리가 잘 네네. 되다가 마지막 랩에 위험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지금 위험한 상황. 자, 이상한 마지막까지 한번 인코스로.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자, 이제 코너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자, 김효겸 선수. 자, 육아 남았을 때도 너무나도 속도가 네, 많이 그렇습니다. 떨어졌어요. 지금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는 것이 아마도 그 네.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서영 계속해서 인코스를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소영 선수는 약간 스핀을. 자, 김효겸이 마지막 CK 하나 남았어요. 자, CK 하나. 자, CK 하나 어떻게 될 남았습니다. 것인지. 아니 정말 짜증나요. 색깔 관리 잘하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하지만 남은 랩이 자, 다시 한번 속도로 김효겸. 이소영. 이서영 마지막까지. 네. 자, 마지막까지 미끄러지면서까지. 결국 야, 자지에 내있는 선수 네. 김효겸 선수 그리고 이소영 선수 2위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1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경기도 순탄치 않은 경기가 없었지만 이번 경기의 엔진 트러블은 정말이지 BMW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더 나은 대회를 만들고자 BMW 코리아와 이야기를 해보려 했으나 대회를 주최한 BMW 코리아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선수들과의 이야기도 더 이상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단 20명의 선수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려 하지 않는 BMW 코리아가 무수히 많은 일반 BMW 오너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리가 없을 것이란 걸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BMW를 사랑하고
M을 그 어떤 차보다도 좋아하지만 이를 판매하고 책임을 지는 제조사의 태도는 정말이지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이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경기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펼쳐지는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2위를 하는 바람에 꽤나 강한 핸디를 안고 달려야 하지만 다음 경기 역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자들 말고 시꺼먼 남자들한테만 인기 많은 드라이버 이고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팍팍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